9월 초쯤이었어요. 직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7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와, 오늘 비가 오다 말다 한다 그랬는데 계속 줄줄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팅은 이렇게 마쳤고, 오늘은 굉장히 작은 프리텐트의 로스트 코스 타프랑 헬리녹스의 알파인돔, 그리고 스노우피크의 지카로 쿤스트바움의 랜턴 스탠드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캠핑을 하면서 불과 며칠 전에 제 주변에서 일어난 직거래 캠핑용품 사기 수법, 그 수법을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서 캠핑용품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좀 한번 쭉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우선 커피부터 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정말 맛있는 커피라고 했거든요. 한번 타 먹어보겠습니다. Nothing ever comes to me, yeah. And I'm a steady stream, but you gotta keep on going. You gotta live that dream. I know I ain't supposed to feel it, but oh how it feels. 와, 아니, 이 커피의 봉투에 이렇게 딸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와, 진짜 딸기 향이 나네요. 오. 아니, 이 직거래 캠핑용품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역할을 해줄 이 돌이나 말 같은 걸 좀 구해 올게요. 찾아보다가 다른 거보다도 요 컵이랑 용기들로 역할을 좀 분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등장인물은 총 3명입니다. 텐트 판매자, 검은색 사기꾼, 하얀색 사기 당한 사람. 일단 사기 당한 사람과 사기꾼은 조금 빠져 있고, 이 텐트 판매자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텐트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립니다. 이 사람은 정말 텐트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 사기꾼이 텐트 판매자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텐트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기꾼이 이 판매자가 판매하는 텐트와 똑같은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씁니다. 글을 쓰니까 텐트를 구매하고 싶은 이 사기당한 사람이 이 사기꾼의 글을 보고 제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기꾼은 멀리 빠져 있습니다. 이 사기꾼은 이제 이 텐트 판매자와 사기를 당할 사람을 멀리서 전화와 문자와 메신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만나게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요. 그리고 텐트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사기당한 사람은 텐트를 건네받고 계좌이체를 해요. 근데 이 계좌이체를 할 때 이 사기꾼이 이 만나기 전에 미리 다 약속을 해놓습니다. 요 텐트 판매자에게는 계약금을 주면서 제가 텐트를 받으면
바로 돈을 입금해 드릴게요. 이 계좌로. 별도로 계좌번호 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기 당한 사람한테는 계약금을 요구한 다음에 계약금을 받고 만나고 나서 제가 안 나가고 다른 사람이 나가니 이 계좌로 텐트 받고 그대로 돈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둘이 만나서 텐트를 건네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 계좌인 줄 알고 이 사기꾼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기당한 사람이 보낸 돈은 바로 이 사기꾼 계좌에 입금이 되고 이 정말 텐트를 판매하는 이 사람은 텐트는 줬는데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텐트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사기를 당한 게 되는 거죠. 진짜 장난 아니죠. 이게 정말 불과 며칠 전에 제 주변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이 사기꾼은 아직 경찰에 잡히지 않았고 아직도 여러 분야 캠핑, 노트북, 핸드폰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 똑같은 수법으로 계속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이용한 사기 수법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알고 있더라도 사기를 당하려면 또 당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리고 과연 사기당한 돈은 받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면서 또 마저 해볼게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사기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 잠깐만, 배터리가 없다. 이 캠핑 나오면은 배터리가 아쉬울 때가 진짜 많아요. 예? 아 이거 배터리 뭐냐고요? 분명 안 물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 분명히 누군가 물어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배터리 뭐냐면 유그린이라는 데서 나온 넥소드라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게 사이즈별로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10,000, 20,000,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5,000 이렇게 있는데 25,000짜리도 지금 보시면 그렇게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지는 않은 사이즈입니다. 보조 배터리들이 사실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굳이 이제 얘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배터리의 출력 파워가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 이 라인에 흐르는 출력 파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즘에 전자제품들이 고속 충전 뭐 이래가지고 되게 높은 출력 파워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 제일 작은 12,000짜리도 100W가 넘어요. 20,000짜리가 130W, 25,000짜리가 200W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맥북 프로가 67W인가 그러고 아이폰이 한 20몇 와트?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력 파워 상대적으로 제일 약한 이 12,000짜리 가지고도 뭐 웬만한 전자제품들 최고속 충전으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유그린 넥소드라는 제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출력 파워 표시되는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고속 충전으로 충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본론으로 가야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기당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경찰분께 듣기 전까지 몰랐는데 이 사기꾼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돈이 너무 없어서 혹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잡힐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족족 도박하고 술 먹고 뭐 이런 거로 다 탕진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잡히면 감옥 갔다 오고 그리고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럼 또 사기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중고 사이트 사기꾼들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비 그치니까 좋다. 와, 오. 일단은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돈 돌려받는 기대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캠핑 사기를 어떻게 하면 안 당할까? 사기를 안 당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게 사기 매물인지 느끼는 이 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캠핑용품 사기꾼들은 빨리 사기를 쳐서 그 돈으로 도박 또는 뭐 술이든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팔리는 용품들은 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정판 아니지만 되게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사기꾼들은 사기를 쳐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빨리 돈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세보다 약간 또는 훨씬 싸게 매물을 올려놓습니다. 너무 싸면 또 티가 나니까 애매하게 이 사람 되게 급해서 빨리 파는 건가? 이런 느낌이 나도록 가격을 선정을 해놔요. 그리고 이런 매물을 피해서 내가 구매할 물건을 딱 정했다. 그러면 이제 인증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가장 제일 정확한 거는 영상통화 인증이에요. 그게 어렵다 싶으시면 판매자의 전화번호랑 내 전화번호가 기재된 동영상 인증을 요청하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진짜 제가 아까 설치할 때 완전히 쫄딱 다 젖었거든요. 지금 이 비가 오지 않는 틈을 타서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내일 아침에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약간 멍해져요. 이거를 상식으로 살짝만 알고 계시면 바로바로 빨리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해. 여러분, 비 오는 날 나무 밑은 정말 헬입니다. 헬. 비가 그쳐도 특히 여기 침엽수거든요. 제가 계속 고통받아요. 비가 그쳐도 계속 내린다니까요. 하하. 근데 어저께 비 때문에 불멍을 못했더니 약간 허하네요. 계곡 이쁘다. 역시 캠핑에는 불멍이 필수긴 필수예요. 자, 캠핑용품 중고거래 사기 이야기 대망의 마지막.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디 봐. 일단 첫 번째, 절대 급하게 하실 거 없습니다. 천천히. 사기가 확실해지면 사기꾼과 나눴던 대화라든가 내가 사기꾼에게 입금한 내역이라든가 사기꾼의 그 거래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천천히 PPT나 워드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캡처를 해서 차곡차곡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기꾼과 입씨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입씨름 하셔도 되는데 괜히 저만 스트레스고 저만 감정 소모가 돼요. 사기꾼은 장난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뭐 무대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기꾼과는 불필요하게 괜히 감정 싸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안 다치시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자료들을 다음날 낮에 이제 경찰에 가져다 냅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사기꾼이 잡힐 때까지 이 시간 동안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해져야 됩니다. 이게 경찰이 영화에서처럼 막 사기꾼을 잡으러 뛰어다니질 않더라고요. 사기 사건은 굉장히 비교적 작은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을 잡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저희는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잡히더라도 그 사기꾼이 재판을 쭉 받을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도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길게는 1년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재판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 그때 이제 배상 명령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사기꾼이 재판을 받잖아요. 이 재판은 절대 사기 당한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나라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줄지 말지, 어떤 벌을 줄지, 이걸 결정하는 사건이에요. 사기 당한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배상 명령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사기당했을 때 대처법의 끝입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배상 명령을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이 다음 단계들이 쭈루룩 있더라고요. 뭐 추심,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 이 배상 명령까지도 시간이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아무리 내가 침착하려고 하고 무뎌지려고 해도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이 1년간 짜증나고 참고, 짜증나고 참고, 화나고 참고,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이 사기당한 사건, 그리고 사기당한 돈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배상 명령 단계쯤 오면 여기까지 해놓고 보통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법이 정말 뭐 같아서 사기를 친 사람은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도 가고 벌을 받습니다. 근데 사기 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 피해 보상은 받기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뭐 50만 원, 100만 원 큰 돈이지만 그거 받자고 1년 동안 막 스트레스 막 받고 하면서, 그리고 1년 뒤에 또 배상 명령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돈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기에는 우리 현실이 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여기까지 그냥 상식으로 이제 가벼이 알고 계시고, 사기를 당하면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기 당하지 않도록 어저께 말씀드린 그런 사기꾼 찾는 방법, 그다음에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인지를 하셔서 중고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기꾼들 같은 놈들 위해서 싱가포르 같은 데처럼 막 태형 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원님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기를 꼭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m afraid that I've lost you, 'cause you're hiding from me. Yeah, it shows that it's cost you a lot to be like the rest of us.